잠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뭐고 이거? 잠시만요. 갑자기 이 노래가 듣고 싶네요. 진짜 갑자기 듣고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살 빼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살을 빼고 싶으신데 뭔가 동기가 필요하시다면은 또 말씀드릴 수 있죠. 또 다이어트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뭐야? 다이어트는 그 동기가 필요해요. 뭔지 알죠? 다이어트는 한 일주일 정도는 사람이 기세 좋게 할 수 있어요. 다이어트를. 다이어트가 하면은 일주일 정도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근데 좀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가 끝나게 됐을 때 다시 원상복구도 빨리 되고 이게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내가 다이어트를 뭔가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왜 이걸 해야지 라고 했을 때 그 목표와 동기가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근데 이제 그게 흐리면 흐릴수록 힘들면 바로 그만두게 돼요. 근데 모든 일이 그래.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그런 것 같아. 뭐 좀 끈기가 부족한 사람도 있잖아요. 끈기가 부족한 사람들을 뭐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뭐 끈기가 부족한 사람들이랑 뭔가 대화를 해보면은 약간 이 사람이 끈기가 없다기보다는 이 일을 본인이 진짜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별로 없어 보일 때가 좀 많고, 그리고 또 그걸 동기부여 시켜준다고 제가 옆에서 동기부여 시켜줘도 결국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 본인이 그 동기가 없으면은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 누구나 사람이 힘들고 뭔가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뭔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어도 막상 이걸 하게 됐을 때 마음이 또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 나쁘다 생각 안 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중요한 거는 계속 제가 제 자신한테 그런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계속 만들어서 나한테 붙여줘야 돼. 난 뭐 만약에 뭐 어떤 일을 난 꼭 해내야만 해,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왜 이 일을 이렇게까지 해내야만 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드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동기를 계속해서 만들어줘서 본인한테 갖다 던져줘야 돼. 뭐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뭐 쉽게 예를 들자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본인이 뭔가 자격증 시험을 볼 때 자격증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지. 그런 데에서 좀 여러 가지 동기를 계속 갖다 주면 그래도 좀 지속이 좀 유지가 좀 많이 되죠. 노랫소리가 크다고 하시는데 노랫소리 되게 작고, 이거 아이패드 노래로 2칸이거든요. 근데 이 핸드폰 바로 옆에 아이패드가 있어서 좀 크게 들려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조용합니다. 유럽 시간을 보내고 있냐고? 근데 저는 실제로 뭐 이제 시차가 많이 나는 나라, 뭐 유럽에 가도 그렇고 미국에 가도 그렇고 빨리 자요. 빨리 일어나요. 빨리 자고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항상 주변에 이제 스텝 형님들이 이제 놀리시죠. 토크퀸즈 아니에요? 토크퀸즈 방에서 그 후기를 알려달라. 사전 토크에 스튜디오까지 나와서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토크퀸즈 나왔죠? 그 다 방송 됐어요? 이거 딜레이가 있구나. 댓글이랑 내가 말하고 한 10초는 더 많이 해야 그러네. 이제 그거 오는구나. 전부 됐다라고 하시네요. 다 나왔다고 하시는구나.
토크인즈 사실 이게 토크인즈를 저희가 녹화를 후쿠오카에서 공연이 끝나고 도쿄에 와서 그 다음날 녹화하고 끝나고 다음날 입국했죠, 한국에. 토크인즈 찍을 때 맨 처음에는 저는 토크인즈라는 프로그램 처음 알았고, 뭔가 저랑 준기랑 루트랑 이렇게 나갔잖아요, 토크인즈 프로그램. 처음에 어떤 그 토크인즈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일단 제목이 토크인즈니까 그냥 뭐 그런갑다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러니까 날짜가 좀 지나서 이제 프로그램 브리핑을 이제 봤는데 그래요? 이런 프로그램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직원분한테 물어봤죠. 그 회사 직원분께 저 왜요? 제가 왜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그 정도 일본은 다 알아듣죠. 준규의 나니오가 정말 재밌었다고요? 네, 그게 저희도 진짜 재밌었어요. 저희도 하면서 준규가 그날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준규가 진짜 막 죽을라는 거야. 긴장해서. 애가 얼었어 약간. 근데 진짜 이해하거든요. 뭔가 준규가 이제 사전 토크 그거 녹화할 때부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 애가 막 굳어있고 긴장하고 헤매할 때부터. 루토랑 저랑 괜찮다. 준규는 나는 이제 잘 알아듣는 것도 힘든데 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맞나 싶다. 아닌 것 같다. 저랑 루토는 그게 너가 나와야 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어를 못하고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다. 어차피 일본어를 좀 할 줄 아는 나랑 일본인인 루토보다 너의 그런 역할이 더 방송에서 눈에 띌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너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너는 오히려 긴장을 안 해야 된다. 오히려 긴장을 해야 하는 건 나 아니면 루토다. 루토는 한국인 멤버 둘이랑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해줘야 돼서 긴장할 수 있고, 나는 그 회사에서나 보시는 팬분들한테서나 이런 일본어를 얘는 이만큼 하겠다는 이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난 그 기대치를 충족을 시켜줘야 돼서 나 아니면 루토가 긴장을 해야지. 너는 긴장을 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하면 진짜 더 좋은 결과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너는 괜찮다. 그냥 루토 믿고 해라. 그래서 이제 준비도 뭐 알겠다 우리 잘 해보자 해서 3명이서 그래 잘 해보자. 우리 3명이면은 밸런스 좋다. 이렇게 하면서 3명이서 이렇게 의기투합하고 했는데 당일날 헤매었는데 준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또 준규가 긴장해도 또 본방에서 또 잘하니까 또 준규도 준규가 할 수 있는 것들 열심히 하고 루토도 루토가 할 수 있는 것들 열심히 하고 저도 제가 열심히 해야 될 것들 열심히 하고 했는데 뭔가 제가 토크인즈 그거 사전 녹화 때부터 느꼈던 건 뭔가 제가 뭔가 한국 대표가 돼서 뭔가 얘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전혀 한국 대표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걸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막 그럼 뭐 어떤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식으로 뭔가 얘기를 해야지 이러고 되게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만약 이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원래 준규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한데 사실 루토는 일본의 그런 뭔가 일본의 대표가 돼서 뭔가 말하는 것처럼 나오고 저는 한국의 대표가 돼서 뭔가 말하는 것처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규는 약간의 그런 포인트가 되는 역할. 그래서 나 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내가? 나는 뭐 별 생각이 없는데 나 왜 저는 심지어 전 진짜 현실에서도 남들 연애하고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진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저는 그리고 혼자 놀잖아요. 막 진짜 별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뭔가 한국의 연애는 어떠신가요? 이렇게 저한테 약간 물어보는 질문이 많으니까 저요? 그러게요. 한국 연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부산 친구들한테
것도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뭐 약간 뭐 좀 그런 말들 많이 했죠. 뭐 1주년 되면 어디 가고 싶냐. 저 1주년 제가 생각한 저는 1주년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아 나이가 또 먹었구나, 데뷔한 지 몇 년 차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아 1주년 그러니까 뭐 해외여행 말했어요. 사전 투표할 때 뭐 1주년이요? 아 1주년이면 뭐 해외여행?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외여행 얘기했어. 근데 막 루터가 에? 가이가 이려고 어때? 야리쓰기야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오버한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야 또 루터가. 저 속으로 아 그거 뭐 어쩌라 뭐 1년에 뭐 해? 뭐 함? 1년? 그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좀 약간 현실적이게 될 수도 있는데 저 여권 회사에 있어요 여러분들. 저 여권은 회사에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막 어디 가고 싶다 해서 뭐 해외를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회사에 다 컨펌 받아야 되고 회사에 그 컨펌이 떨어져야지 제가 해외 다녀오겠습니까? 해외 가서도 다 보고해야 되고 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 안전 때문에 다 해야 되고 어차피 여권 제 여권이지만 제가 들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방송에는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1주년에요? 뭐 별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성의 없이 대답하거나 이러면은 다시는 방송국에서 트레저를 안 불러줄 것 같은 거예요. 야 트레저 출연시켰는데 애들 약간 성의 없고 좀 재미없더라. 다음부터 뭐 예능 안 불러도 돼.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상상 같은 걸 하면서 해외여행? 네 해외여행 뭐 이런 느낌 쓰였죠 여러분들. 근데 뭔가 이제 방송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제가 약간 연애 고수 되게 친절하고 상냥한 그런 한국의 남자친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야 이거 또 막 난리가 나겠구나. 제가 이렇게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좀 뭔가 난리가 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뭐 그 당시에 저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없었기 때문에 뭐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열심히 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있었죠. 근데 또 방송이 근데 재밌게 나오긴 했어. 되게 그 촬영장 분위기도 되게 좋았고. 저희 엄마 얘기요? 저희 엄마가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사전 촬영했을 때 얘기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이제 사전 그 녹화할 때 그런 결제나 뭐 이렇게 돈을 낸다 만다 뭐 이런 거에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모든 돈을 자기가 부담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랑 뭐 반반 더치페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엄마한테 언제 들었냐면 제가 20살 초반에 코로나가 아직 있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어디 여행은 마스크 끼고 여행은 가도 되는, 그리고 그 인원 해제 그 뭐지? 인원 모이는 거, 사람 모이는 거 있잖아. 그게 한
4인 이하였나? 5인이었나? 아마 그럴 때 제가 휴가를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제가 진짜 10년 넘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 부산 친구들이랑 경주로 여행을 갔어요. 1박 2일 3명이서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절도 가고 애들끼리 사진도 찍고 해서 아마 그 사진을 올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유더스에 올렸을 거예요. 제가 그때 한창 디카를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후지필름 디카를 그 디카를 들고 가서 사진을 찍고 막 그랬을 텐데 근데 그때 이제 친구들은 이제 군대도 이제 막 가네 마네 할 때고 사실은 이런 경제적인 생활보다는 약간 대학교 생활이나 약간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뭔가 좀 저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좀 부족했을 때였는데 친구들이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 엄마랑 갔던 거는 절이고 친구들이랑 또 3명이서 갔었을 때가 있어요. 친구들이랑 경주 여행을 3명이서 갔었어요. 제가 막 벌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꽃에서 벌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막 그랬었어. 엄마가 찍어준 사진이랑은 다른 날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막 여행 막 경비 같은 게 나오잖아요. 뭐 친구들 차 기름값부터 해서 뭐 렌트를 할 거니만 이런 거부터 해서 아니면 친구 차를 타고 갈 건지 뭐 차를 타고 가서 뭐 기름값 그리고 그 경주에 갔을 때 음식을 사는 것들 그리고 그 호텔 비용 그리고 뭔가 입장료가 있을 때 입장료 뭐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랑 정할 때 그때 제가 한창 그래도 막 친구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고 뭔가 돈을 직접 벌고 그럴 때니까 제가 그때 제가 다 결제를 했어요. 친구들도 좋다고 하고 그때 제가 다 결제를 하고 이제 여행 가기 이제 하루 전날인가 이제 엄마랑 차 타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제 엄마랑 얘기를 하다가 정확히 기억나. 그 밀라회센터 있거든요, 광안리에. 밀라회센터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 앞에서 엄마가 얘기해 줬었는데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엄마가 얘기해 준 게. 제가 그걸 다 엄마랑 얘기를 하면서 엄마는 내일 애들이랑 여행 간다. 경주에 여행 가는데 내가 다 결제했다. 엄마한테 내심 그때는 20살 초반이니까 뭔가 엄마 아들이 이제 좀 많이 컸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자랑을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 뭔가 나 좀 이제 엄마가 옛날에 생각하던 그런 어린 내가 아니라 이제 나 그래도 좀 능력이 조금 생겼어. 그래서 뭐 친구들 여행 가는데 내가 다 결제했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엄마가 거기서 되게 진지하게 저한테 이제 저는 엄마랑 되게 친구 같은 사이죠. 아빠랑 엄마랑 저희 친형이랑 되게 다 친구같이 지내는데 근데 이제 엄마가 거기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은 너가 지금 어린 나이부터 뭐 서울에 가서 고생해서 너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운이 좋았고 뭐 그래서 정말 뭐 좋은 기회로 너가 어린 나이에 빨리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되고 그리고 막 경제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낳게 되고 한 거는 엄마도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근데 이제 아직은 너가 20대 초반이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어리고 그러니까 너가 지금 너가 해줄 수 있는 능력에서 뭔가 다 해주고 싶은 건 엄마도 되게 이해하고 그건 잘했다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나이도 점점 먹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계속 너의 호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대방한테는 좀 더 이게 고마움도 있지만 그 고마움 사이에 미안함도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미안함이 결국은 그 친구한테도 너가 정말 10년 이상 오래된 좋은 친구인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지훈이 너한테 해줄 수 없는 게 그런 무력함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래서 꼭 너가 다 베푸는 것만이 진정하게 베푸는 게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너가 항상 지금은 너가 좀 더 애들보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괜찮을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너가 애들이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친구들이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배려들도 생각을 해줘야지 그게 배려지.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너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배려를 했을 때 그게 20대 초반에 괜찮을 수도 있고 20대 중반에도 괜찮을 수도 있고 뭐 20대 후반에도 괜찮을 수가 있는데, 이제 30이 되고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그게 이제 배려가 아니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지는 그런 포인트가 오니까, 항상 너가 어딜 가든 친구가 되었든 너 주변의 매니저 형들이 되었든 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배려를 하고 베풀려고 할 때 최소한 그 사람이 너한테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겨두고 배려를 해줘야지 진짜 배려지. 그냥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하는 배려는 엄마는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해서, 그거를 제가 진짜 차에서 듣고 그렇구나. 그리고 잠깐 말이 없어졌었죠. 그래서 엄마한테 그래 알겠다. 그냥 속으로는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 그때 좀 많이 충격이었죠. 왜냐면 저는 그때도 제가 좀 많이 컸고 뭐 나 좀 약간 거만하다기보다는 그냥 나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어, 많이 컸어, 이런 뉘앙스로 엄마한테 얘기한 건데, 진짜 어른의 말을 들으니까 진짜 한참 어리구나 나는. 그래도 나도 뭔가 어렸을 때부터 연습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고 사회생활도 일찍 해서 뭔가 나는 좀 성숙한 사람인, 20대 초반이지만 좀 성숙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 어른이랑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20대 초반부터 그런 생각을 매일매일 좀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런 말을 듣고 그 당시에는 되게 마음에 와닿아도 진짜 현실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10번 중에 3번이라도 행동으로 옮겨야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26살까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부모님한테 조언을 구할 때 사실 아빠는 되게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고, 엄마는 현실적인 조언보다는 그래도 좀 더 감정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이해하고 좀 공감을 먼저 하면서, 아니면 또는 자신의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고 약간 그런 식의 조언을 좀 많이 해주시는 편. 그래서 그런 말을 사전 토크 때 갑자기 이제 막 더치페이 돈 내고 막 다 내고 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방송에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야, 이게 방송에 나왔구만. 저희 엄마 모를걸요? 아까 끝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엄마랑 통화했었는데 엄마 얘기 안 한 거 보니까 엄마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마랑 다른 얘기하고 있었어. 원어시아 페스티벌 뭐 얘기하고 있었어가지고 모르는 것 같더라.
엄마랑 친해서 부럽다고? 네, 사실 저도 그런 생각해요. 근데 이게 표현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 뭔가 저는 그런 거거든요. 저는 부산 내려가면은 제가 항상 팬분들한테 미안한 게 있어. 팬분들이 항상 지훈아 부산 가면 뭐 해야 돼? 어디 가야 돼? 이번에 원화폐 하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한국 투매분들도 그렇고 또 해외에서 오시는 투매분들도 그렇고 다 부산에 어디를 가야 하는지 많이 여쭤보시는데 제가 모르거든요 진짜로. 왜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서울에 올라왔으니까 사실 중학생 때까지 제가 뭐 어디 가봐야 어디를 많이 가봤겠어요 사실은. 그죠? 제가 가봐야 어디를 많이 가봤겠어요 그때. 항상 놀던 데서 놀고 그랬겠지. 또 제가 부산에 내려오면 항상 거의 집에 있거든요. 집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이랑 있어요. 항상 거의 혼자서 잠깐 산책 나가거나 아니면 친구들 진짜 가끔 그냥 뭐 1년에 한 번 만나는 거 아니면 거의 집에 있거나 아니면 제가 부산에 오면 이제 뭐 부모님도 저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또 저는 막 뭐 고급진 음식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 엄마가 해주는 그런 음식, 그 집에서 밥 먹을 때 그런 분위기, 그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항상 장보러도 같이 가고 제가 카트 끌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이 딸이 없어가지고 아들만 2명이다 보니까 저희 집이 엄마한테 뭔가 여동생이 있거나 누나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제가 우리 집에 내한테 누나가 있거나 아니면 동생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남자애 말고 그냥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었으면은 엄마랑 잘 지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저랑 형도 착하긴 하지만 결국은 아들내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산 내려가면 내가 좀 딸 같은 역할 좀 해야겠다. 엄마랑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엄마랑 막 쇼핑도 하고 장도 뭐 보러 나가고 그래 해야겠다. 그리고 저도 뭐 그런 거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장 보러 가면서 엄마가 뭐 훈아 뭐 먹고 싶네 이러면 엄마 뭐 이거 먹을까? 이거 해 먹을까? 뭐 저거 해 먹을까? 이러면서 뭐 그렇게 지내니까 사실 부산에 내려가도 뭐 어디 요즘 핫하다고 하는 곳도 안 가고 이러니까 진짜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이랑 좀 더 진솔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주변 어른들한테는 듣지 못하는 진짜 나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한테만 들을 수 있는 또 조언들이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좀 쑥스럽고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잠깐 스쳐가는 감정에 불과하지 부모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아직 부모님이 아직 2분 다 잘 살아 계시지만 또 언젠가는 저 역시도 겪게 될 일이고
뭐냐면 일단 그 아기 고양이 그거 동동이 챌린지, 그거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 제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너무 이 느낌이 안 나서 제가 여러분들 너무 오래 기다려주셨는데 포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 컨텐츠 팀 직원분한테 제가 그래도 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셨으니까 제가 찍었던 것들을 좀 비하인드로 편집을 해서 올려달라. 저는 결국 이제 이 강아지 이모지를 팬분들이 써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게 고양이 안 받는 것 같다 나한테. 개긴 개인 것 같다. 그냥 전 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러고 다른 멤버한테 넘겼어. 그냥 다른 멤버가 하게 하고, 제가 이렇게 노력했다는 그 비하인드만 또 올려주시면 팬분들이 노력이 가상했다, 그래도 팬분들의 그런 아쉬운 마음에 좀 심심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됐고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진짜 뭐 별거 없는데 챌린지가 되게 어려운 걸 요하는 챌린지가 아닌데 진짜 안 올리더라. 진짜 깜짝 놀랐다 내가. 그리고 그리고 일단 그건 아니고 첫 번째 챌린지 이제 루토랑 정우랑 현석영이랑 저랑 하나 찍었습니다. 네 명이서 좀 그냥 뭐 즐기는, 그냥 엔조이하는 그런 그냥 간단하고 재밌는 거 네 명이서 하나 찍었고요. 진짜 열심히 한 거라서 더 웃기다고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해요. 저 진짜 일본 그 사이타마 출국하는 날부터 진짜 열심히 찍었는데 진짜 내가 진짜 4-5번 찍었나? 진짜 하여튼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하여튼 첫 번째 찍은 거는 이제 증우, 루터, 현석, 지훈 이렇게 찍은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요즘 그게 있어요. 또 이제 제가 또 도우인이랑 틱톡에 올릴 또 이제 요즘 유행하는 것 같은 중국어 발음 그거 챌린지 있거든요. 중국어 발음 틀리면 제가 옛날에 영어 했잖아요. square 해가지고 막 도형 넘어가고 펜타곤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중국어 버전으로 했는데 뭐였지? 중국어 뭐였더라? 그 뭐였지? 그 신체 부위인데 근데 그거 뭐였더라? 잠시만. 네 진짜 아는데. 기다려봐. 뭐였지? 중국어로 뭐 말했냐면 빛을 이게 맞나? 아닐 수도 있는데 얼도 뭐였지? 메이마오 즈이바 이런 거 했어요.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거 했어. 이런 거 했어요. 틀렸겠지? 틀렸을 거야. 알아요. 저도 확실하지 않은 건 저도 아는데 이런 거 했고요. 그 챌린지 성공했는지 안 성공했는지는 틱톡이랑 도우인에 올라오시면은 여러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마지막 하나는 컷 몇 번 했냐고요? 그거 중국어 발음 챌린지? 저 진짜 한 번 했어요. 진짜 한 번 했어. 처음에 한 번씩 읽어보고 몇 번씩 읽어보고
몇 번씩 읽어보고 챌린지는 한 번에 찍고 그 한 번에 끝났어요. 왜냐면 계속하면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그거 했고, 마지막으로 찍은 거는 그냥 이제 좀 혼자서 뭔가 귀엽다 해야 되나, 그냥 뭐 그냥 간단한 댄스, 정말 간단한 댄스, 간단 댄스, 뭐 진짜 간단한 거. 제가 얼마나 간단했냐면 그냥 뭐 챌린지 찍기 전에 영상 한 2번 보고 바로 찍었어요. 2번 보고 무대하고 내려와서 바로 찍은 거, 그거 하나 이렇게 해서 3개 찍었어요. 현석, 정우, 루토랑 찍은 거 하나, 중국어 발음 챌린지 하나, 그리고 진짜 간단하게 뭔가 할만한 거. 진짜 간단해요.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춤도 아니고 그냥 뭐 간단하게 추는 상반신, 그냥 간단하게 추는 춤 하나, 이렇게 해서 3개 끝. 그렇게 3개 끝. 진짜 오늘 많이 찍었어. 열심히 했어 오늘. 기대한다고?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또. 컨텐츠 같은 거 제가 찾냐고요? 그 컨텐츠 팀에서 저한테 권유하는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저만의 그런 선별 기준이 있어가지고 진짜 채널 마케팅 팀 직원분이 진짜 저 깐깐하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제가 선별 기준이 돼 있어서 권유하시는 거는 그냥 좋은데요? 이러고 도망가고, 좋네요 도망가고. 그래서 제가 틱톡을 진짜 살면서 손에 꼽을 정도로 했는데 진짜 틱톡 거의 안 한다 수준이 아니라 그냥 틱톡이란 걸 자체를 그냥 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때 뭐 첫눈 챌린지 뭐 찍을 때 잠깐 깔고 뭐 그런 거 아니면 안 했는데, 이제 틱톡 채널 활성화를 하니까 깔아놓고 한 2주에 한 번씩 들어가서 뭐 할만한 게 있나 뭐 하면서, 너무 유행하는 것들보다는 그냥 뭔가 좀 하고 싶은 게 있나, 약간 이런 느낌?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그런 거. 근데 이제 저는 틱톡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 틱톡 철학이 있습니다. 이자 중요해요. 틱톡 철학. 틱톡은 연습을 많이 해서 찍는 게 아니에요. 저만의 틱톡 철학인데요, 틱톡은 딱 3번 보고, 연습 안 해도 돼. 한 3번 보고 바로 찍어야 돼. 약간 이게 뭐라 비유를 하냐, 파인다이닝 같은 데 가가지고 파인다이닝에서 막 정성껏 막 만든 요리, 너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인스턴트 음식 같이 빠르게 그냥 탁탁탁탁 이러고 바로 나오는 음식 같이, 그냥 이걸 막 잘 찍으려고 막 아쉬움 없이 찍으려고 하면 안 돼. 이거 그냥 막
절대 아쉬움이 안 남고 나의 최선 모든 걸 다 끌어내서 나의 모든 걸 다 끌어내서 찍어야지. 그렇게 찍는 게 아니에요. 뭐 틀리면 틀린 대로, 어설프면 어설픈 대로, 엉성하면 좀 엉성한 대로. 그냥 와, 좀 엉성한데? 이게 왜 이래?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제 철학인데, 고양이 동동발 챌린지는, 와, 이건 진짜 안 되겠더라고. 이거는, 고양이 챌린지는, 그건 안 되겠더라. 그 철학을 유일하게 깬 게 그 고양이 챌린지예요. 뭐, 지금 뭐, 루토랑 했던 댄스 챌린지, 뭐, 현석이 형이랑 했던 뭐, 댄스 챌린지, 뭐 정환이랑 도영이랑 했던 댄스 챌린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대충 그냥 아무 그냥 따가지고 애들 알려주고 바로 하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막 그걸 위해서 막 몇 날 며칠 연습하고 이런 건 아니고 바로 가자 let's go let's get it 그냥 이런 느낌이거든요. 심지어 현석이 형이랑 그 Wake Up in the Sky는 진짜 거의 뭐지? 현석이 형 이거 찍자 하고 다음날 만나서 안무를 한 5분 만에 안무를 따고 야 이거 내일 공연 끝나 찍자 다음날 봤는데 둘 다 연습 안 해와가지고 야 뭐였지? 형 뭐였지? 야 준아 뭐였지? 형 뭐였지? 둘이서 이렇게 패트와 매트 하다가 나 이거다 이러고 바로 찍어 이러고 그렇게 찍었거든요. 왜냐면 공연 끝나고 찍어가지고 찍고 그냥 바로 퇴근하려고 찍어 형 가자 이러면서 진짜 그렇게 찍는다니까? 비하인드가 다 그래. 루토랑 그거 뭐야 Do You Mind 찍을 때도 태국에서 그때 태국의 행사 때문에 태국 갔다가 루토한테 야 루토 이거 찍자 근데 형 안무 땄어? 지금 땄게 이러고 안무 땄어. 루토 바로 앞에서 안무 바로 따고 루토한테 알려주고 촬영 그 막 틀려 계속 막 야 틀렸다 다시 야 틀렸다 다시 야 틀렸다 계속 틀리면 연습을 하고 찍으면 되는데 연습은 또 하면은 틱톡에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하는 거지. 그런 맛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막 정성이 없거나 대충 찍는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정성이 없고 대충 찍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랑은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철학이 그런 거지.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얘기의 주제. 나몰라 마피아 햄버거. 이 진짜 짜증납니다. 이거 진짜 너무 짜증나서 노래 한번 바꿔야겠네. 지금 레드 칠리 페퍼스 형님들 노래 들을 때가 아니야. 지금 내 감정을 표출해내줄 노래가 필요해. 지금 형님들 노래 들을 때가 아니에요. 형님들 물론 노래 좋지만 진짜 나 몰라 마피아 버거 너무했어. 내 마음을 해결해줘. 그러니까 오늘도 나몰라 마피아 맛의 햄버거랑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생각해도 약간 속상하네요.
이럴 때 아니지. 귓깎이 맞춘다고 너무 노래에 집중했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들어야 될까? TKO 틀자. TKO TK 뭔 얘기하고 있었죠? 나몰라 마피아. 제가 오늘 사이랑 같이 인스파이어 픽업이었는데요. 그래서 사이한테 제가 전날 새벽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사이랑 저랑 샐러드를 많이 먹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샐러드 꼭 먹는 멤버들인데 저랑 사이는. 사이랑 둘이 차 타니까 사이한테 어제 새벽에 좀 늦게 사이야 인스파이어 가면 배달 안 되니까 우리 샐러드 사갈까 했는데 사이가 자고 있었어. 다음날 돼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사이한테 카톡이 왔지. 형 괜찮은 거 같은디 나 이미 커피 시켰어. 가지고 오케이. 나도 일어나니까 배가 별로 안 고프네. 그냥 뭐 커피 먹자 뭐 이렇게 했어. 둘이서 오케이 뭐 이러고 둘이 뭐 이모티콘 보내고 막 그러고 끝났어. 그래서 갑자기 준비하고 있는데 사이한테 카톡이 온 거야. 형 뭐 햄버거 먹을래요? 뭐 이렇게 온 거야. 형 햄버거 먹을래? 뭐 이렇게 왔어. 졌구나. 안 그래도 지금 롯데리아 먹고 싶은 거 있었는데 롯데리아 갈까? 이렇게 된 거야. 사이가 좋지 이래서 픽업 시간 돼서 차 탔어. 둘이 차 타서 사이가 형 나 롯데리아 가도 상관없어 형. 그래서 롯데리아 가자. 형 먹고 싶으면 햄버거 먹자. 이래서 감동받았지. You're my angel 바로 했지. 넌 천사야. 넌 나만의 천사. 뭐 이렇게 하고 롯데리아 갔다. 망원점 갔어. 내가 망원점을 갔어. 왜냐면 인스파이어 가는 길 쪽에 있거든. 망원점 갔는데 분명히 배민으로 봤을 때 품절 아니었고, 그리고 예전에 틈에분이 그 롯데이츠 어플 깔아서 하면은 픽업 된대. 밤늦게까지. 근데 내가 그 롯데이츠 깔아서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내가 그 틈에분한테 안 되는데요? 하려다가 그래도 나 좋으라고 알려주셨으니까 안 되는데요 라는 말도 하지 말자. 그냥 진짜 아니 그 롯데이츠 깔아도 없어. 그 밤에 안 돼. 다 품절이야. 또 결국 들어가면 픽업 신청을 해도. 그래서 오늘 내가 몇 시 픽업했노? 오늘 1시인가? 오후 1시쯤에 갔어. 그 매니저 형이 지훈씨랑 사이씨 뭐 드실래요? 이래서 형 저는 나몰라 마피아 렛츠고 뭐 이랬지. 예? 막 이래요. 그래도 이 매니저 형이 또 새로 오신 매니저 형이야. 그래서 또 박지훈식 단어 못 알아들으시구나. 아직 내 언어를 이제 알게 되실 아직 그 레벨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이제 배민 어플 들어가서 정확히 이제 메뉴 이름 말씀해드렸죠. 나폴리 마피아 버거 토마토 바질이요. 뭐 이렇게 다시 알려드렸지. 그러니까 네 그리고 매니저 형이 이제 메뉴를 다 적어서 차에서 쉬시면 제가 음식 그거 해서 테이크아웃해서 해줄게요. 그래서 괜찮은데 형 저희가 해줘도 괜찮아요 이랬는데 안에 차에 계세요. 안에 사람들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테이크아웃 해올게요. 그래서 네 형 감사합니다 이러고 사이랑 같이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막 서로 핸드폰 하고 있었어. 근데 뭔가 내가 싸한 거야. 뭔가 싸해. 그러고 나서 역시나 싸한 기분은 틀리지 않는다고 한 3분 뒤에 매니저한테 전화 오대. 매니저 형이 지훈님 이래서 네 형 이러니까 다름이 아니고 나폴리 마피아 버거 품절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형 근데 배민의 품절이 안 떴는데 그
다시 한 번 더 여쭤봐 주실 수 당연히 품절이겠죠? 예. 네, 형, 저는 그러면 그냥 다른 거 그냥 아무거나 햄버거 단품으로 제가 감자튀김 안 먹어서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형. 그러니까 매장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또 오늘 못 먹었어요. 네, 사이가 전화 끊자마자 그렇게 기다렸는데 형,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래가지고 그러게나 말이다 사이야. 안 먹는다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또 끝났지. 1시면은 품절이 아니라 원래는 5시까지 품절 아니었어요. 망원정 5시까지는 아니에요. 한 6시 7시 돼야 품절됐지. 그래서 오늘은 점심 그냥 햄버거 먹어야지 오랜만에 이랬는데 없더라고. 망원정 홍대는 품절 잘 된다고 다른 지점으로 주문하고. 근데 내가 마포구 사는데 다른 지점 하면은 여의도에서 시켜야 되나? 아니면 뭐 용산? 이렇게 좀 약간 바로 다른 지역에서 시켜야 되나? 이촌점 이런 데서 시켜야 돼요? 어플만 가능한 거 아니냐고? 그런 게 어딨어. 와서 그냥 먹는다면 그냥 시키면 되죠. 결국 그분들도 이게 많이 팔수록 그날 당일 매출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지점도. 근데 그러면 그런 어플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드시고 싶은데 어플 사용하시기에 조금 약간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어떻게 드셔? 나같이 젊은데 어플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바보같이 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사는 애들은 뭐 어떻게 그런 거 모르는데 어떻게 나 같은 애들 어떻게 먹어? 사운드 지긴다. 어떻게 이런 리프를 토니 아이오미 형 하여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늘이 밝아졌냐고? 저 암막 커튼이라 잘 몰라요. 저 집에 오면은 암막 커튼에 불도 다 꺼놓고 살아가지고 약간 동굴 느낌? 어두컴컴하니 그냥. 하여튼 그 못 먹어서 속상했다 이거입니다. 속상해. 속상해. 역시 비글이네요.
아, 내일 쉬는 날인데 내일 뭐 하지, 낮에? 내일 낮에 운동하고 나서 뭐 할까요? 가고 싶은 전시도 다 다녀왔겠다. 유도 도장은 안 하지. 수업은 안 잡았지. 뭐 해야 되지, 나 내일? 근데 덥지. 나 뭐 하지, 내일? 나 내일 뭐 할까? 내일 레슨 나 못 잡았어. 오늘 스케줄 하면서 레슨 잡았어야 되는데 그 까먹고 있다가 주말이라 도장도 안 열어서 유도도 못해. 근데 내일 좀 유산소 뛰긴 해야 돼서 내일 오늘 뭐 많이 먹어가지고 유산소 뛰고 오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 낮에 일어나서 유산소 뛰고 나서 뭐 하지? 한강 가라고? 아 근데 덥잖아. 레슨도 수강 신청 같은 거냐고? 잡아야 하는 거? 레슨을 선생님들 시간을 맞춰 선생님들이랑 저랑 시간을 맞춰서 하는 거라 그러니까 레슨을 강제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레슨을 신청하는 거죠. 선생님들한테. 저 이날 레슨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 수업 가능하신가요? 이걸 매니저 형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죠. 제가 이때 듣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선생님 이때 안 된다. 그럼 가능한 시간대를 저는 먼저 여쭤보는 편. 선생님들이 가능한 시간대를 먼저 여쭤보고 그 시간대 안에서 제 그날 하루 스케줄 다다다다 제가 짜요. 이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보컬을 뭐 4시부터 6시까지 하고 6시에 끝나면 바로 수업 붙여서 6시부터 8시까지 기타 하고 기타 끝나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도 스케줄이 있는 사람이라서 미리 연락 드려야 되는데 선생님들 근데 뭐 주말에 수업 잡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해. 선생님들도. 내일 뭐 할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저 갈게요. 스쿨 안녕. 벌써 이제 곧 5시네. 근데 뭐 늘 보는 시간이긴 해서 갑니다. 바이바이.